자, 여러분 추석 다들 잘 보냈나요? 추석하자마자 바로 원격 수업이 돼서 이렇게 화면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등교했을 때 명제 진도는 다 나갔었죠? 수행평가 안 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등교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새로운 단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이 새로운 단원도 여러분 1차 지필평가 범위에 들어가니까 잘 들으셔야겠죠? 첫 시작으로 함수와 그래프 단원에 들어가고요. 첫 번째 소단원으로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함수를 배우긴 했었는데 그때도 함수의 뜻을 배웠었어요. 기억나나요? 중학교 2학년 때 함수의 뜻을 배웠었는데 기억나는 친구도 있고 안 나는 친구도 있겠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뜻은 뭐였냐면은 두 변수 일단 x, y가 등장해야 되고 그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를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에서 하는 함수는 뭔가 뜻이 달라지니까 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또 뜻을 배우는 거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버전의 함수의 뜻을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 함수 단원 들어오기 전에 배웠던 집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함수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도 배울 거니까 좀 집합의 관점에서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집합의 관점에서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고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11쪽을 펴시면요. 완전 처음 보는 이제 단어가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대응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응.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긴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처음 정의하거든요. 정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집합이 등장하네요. 바로 집합이 등장해요. 우리 이미 집합 배웠습니다.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바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펜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면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고 이 안에 뭐 원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원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짝지어주는 것을 바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x의 원소 소문자 x가 y의 원소 소문자 y에 짝 지어지면 x, y가 대응한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서 1과 b가 대응한다. 2와 C가 대응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해서 나타낸다고 하네요. 지금 위에 그린 이러한 대응 관계에서는 1이 B에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3이 A에 대응한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대응을 가지고 우리는 함수 뜻을 알아봐야 되니까 함수는 도대체 무엇을 함수라고 정의할까요? 바로 다음 장 넘기시면은 212쪽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교과서랑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제부터 고등학교 버전으로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마찬가지로 집합 x와 y 두 집합이 등장을 하고요.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자, 대응이라는 단어가 방금 전에 했던 거죠. 뭐죠? x 원소랑 y 원소를 하나씩 짝 지었을 때 바로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네요. 자, 조금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수 뜻이 뭔지. 일단 대응이라고 하는 거를 함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아무 대응이나 함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조금 특이한 이제 정의를 만족해야만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떤 특이한 성질을 만족하는 대응만이 함수가 될 수 있냐? 일단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y로 대응이 돼야 돼요. 짝이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지금 x의 원소는 모두 y의 원소에
대응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응돼야 된다. 왜요? x의 각 원소라고 돼 있잖아요. 각각 하나, 모든 원소가 다 y의 원소로 짝을 지어질 건데 또 중요한 게 있죠. 하나 더. 어떻게 짝이 지어져야 되냐면 y의 원소에 하나씩만, 오직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된대요. x에 있는 각각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이 두 개를 뻗었어요. 발을 A도 가고 B도 갔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1이라는 원소가 Y 원소로 짝이 지어지는 건 맞지만 오직 하나씩, Y의 원소에는 하나씩만 대응될 때, 즉 이런 식으로 없을 때가 바로 이럴 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들만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는 기호로는 이제 f라고 하고 우리가 fx는 많이 썼잖아요. 그 f입니다. 펑션의 줄임말 f고요. 기호로 집합의 의미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f라는 함수는 땡땡 하신 다음에 x에서 y로 대응되는 대문자 xy와 가운데로 화살표로 연결한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함수 뜻을 이해하셨으면 이러한 함수로 인해서 생겨나는 새로 배우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함수가 됐을 때 출발하는 이 집합 있죠? 처음 출발하는 집합, 모든 원소가 대응돼야 되는 이 집합, 처음 출발하는 이 집합을 앞으로는 이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만 골라줘야 되는 이 화살표가 도착하는 이 집합, y 집합은 뭐라고 부를 거냐? 함수의 공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뜻과 암기는 해주셔야겠죠. 정의역이 뭐라고요? 함수에서 출발하는 집합 있죠? 그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할 거고 공역은 그 도착하는 그 집합, 화살표가 도착하는 그 집합을 통째로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에서 보다시피 x의 원소가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으면 3개 다 출발을 해야 돼요. 각 모든 원소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자, y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은 이렇지만 하나씩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x의 원소가 y의 원소로 하나씩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골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x의 원소가 모두 출발은 하는데 y로 갈 때 하나씩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골라도 함수가 될 수 있거든요. 왜요?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니까요. 집합 x의 각 원소가 y로 단 하나씩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지금 대응 중에서도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x는 그럼 정의역이 될 거고 y가 공역이 되겠죠. 조금 특별한 점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은 모두 출발은 해요. 하지만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채택이 되는 애도 있지만 채택이 전혀 되지 않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채택이 되는, 선택받은 자들 있죠? 이 받은 자들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서 얘네들만 모아놓고 또 다른 집합을 만들 거거든요. 자, 바로 교과서 밑에 이어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수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 그림으로 먼저 봐볼까요? 정의역이 이렇게 있고 공역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서 y의 공역에 해당하는 원소로 하나씩만 대응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y 영역에서 이렇게 안 뽑히는 애들이 있고 선택받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의역의 선택을 받은 애들. 그 선택받은 애들만 더 특별하게 다른 집합으로 정의를 할 건데 그게 뭐냐? 바로 치역이라고 둘 겁니다. 치역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역을 정의하려면 일단은 함수값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그 전에 기호부터 한번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기호, 우리가 f라는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문자 x에서 대문자 y로 가는 이 함수는
대문자 x, 즉 정의역의 원소 소문자 x에서 공역의 원소 하나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러한 대응을 아예 기호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y는 fx. 우리가 이 y는 fx를 이미 사용은 하고 있었으나 이 기호가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뒤에 그래프로 가면서 더더욱 많이 사용될 거니까 이 기호에 일단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즉,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은 x를 집어넣은 함수값 y에 있는 값입니다. 공역 안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나오냐? 따라서 이 fx를 함수 f에 x에 대한 x를 집어넣은 함수값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함수값, 채택된 이 모든 애들을 모아둔 함수값 전체 집합을 바로 앞으로 치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함수값 전체 집합을 치역으로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용어 등장했죠. 치역. 공역 중에서도 선택받은 애들만 치역이라는 새로운 집합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 함수값의 전체 집합을 정말 기호를 사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지금 집합 기호 중괄호를 열고 fx들을 다 모아두면 될 거 아니에요. 함수값들을 다 모아둘 거고 지금 조건제시법이니까 이 왼쪽에 들어가는 게 대표 문자잖아요. 어떤 애들? fx들을 다 모아둘 거고 여기 들어가는 x들은 어디에 있는 거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한 함수값들의 모임, 이게 바로 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치역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치역은 공역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선택받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림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치역이 공역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함수에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벤다이어그램처럼 보시면 치역이 공역에 쏙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역의 어떠한 원소들은 치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이런 원소들은 뭐냐? 정의역에 채택을 받지 않은, 즉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되지 않는 원소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함수의 새로운 정의 알아봤고요. 또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 정의역, 공역, 함수값, 치역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2쪽 계속 봐주시고요. 맨 밑에 문제 1번이 있는데 문제 1번, 2번, 3번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한번 잠깐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풀어본 다음에 영상 재생해주세요. 자, 지금 1번 문제에서는 x에서 y로의 대응 중 지금 이 세 개가 다 대응이긴 하다는 거예요. 이 대응 중에서 함수인 것을 찾고 그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라고 했네요. 다 대응은 대응인데 모든 대응이 함수가 된다고는 안 했어요. 대응 중에서도 함수가 되려면 특징을 갖춰야 되죠. 함수의 정의를 만족해야 된다고요. 어떤 정의요? x에 있는 각 원소가, x의 모든 원소가 어디에? y의 원소에 몇 개씩? 한 개씩. 딱 오직 한 개씩만 대응해야 된다. 한 개씩 대응할 때 바로 우리는 그것들을 함수라고 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죠. 1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x 정의역의 원소가 다 출발하는 건 맞는데 얘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y의 원소에,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가 대응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탈락. 자, 2번은 뭐가 문제죠? 이 C가 문제네요. 아까 말했듯이 함수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하지 않는 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일단 Y로 출발은 해야 해요. 그래서 2번도 함수가 될 수가 없네요. 자, 그럼 3번 볼까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의 원소, 공역의 원소로 대응되고 있고 정확히 한 개씩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문제 1번에서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겠고요. 3번을 가지고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해보겠습니다. 정의역은 뭐죠? 함수가 정해졌을 때,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출발하는 그 집합, 정의역은 출발하면 집합이죠. 뭐가 된다? 집합이니까 중괄호 여시고 원소들을 다 써보겠습니다. 4개밖에 안 되니까 뭐 원소 나열법으로 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역 구해볼게요. 공역은 이제 y집합이 오면 되겠죠. 대응 x의 원소가 출발해서 도착하는 곳에 있는 집합 전부 다, 원소 전부 다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즉 A, B, C가 될 거고, 치역은 뭐였죠? 치역은 공역 안에 있는 집합으로서 함수값들의 전체 집합이다 라고 하면 됐죠. 함수값은 뭔데요? 집합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A랑 선택받은 애들 C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즉 치역의 원소는 AC.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다시피 공역은 치역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응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게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꼭 함수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규칙을 따를 필요는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규칙이 없는 어떤 임의의 대응도 정의만을 만족한다면 함수가 항상 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모든 대응이 함수가 될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도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정의역을 알려줬네요. 정의역은 뭐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을 다 모아놨다는 거네요. 그랬을 때 다음 주어진 함수의 치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치역은 무슨 집합? 함수값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죠. 대응되는, 채택되는, 선택되는 애들을 다 모아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를 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들을 모아두면 되겠죠. 그럼 상상해 볼까요? 자, 함수값들은 이런 애들의 모임인데 함수값이 지금 2x로 정의가 돼 있고요. 근데 x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를 넣을 거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x는 양변에 2를 곱하면 2보다 크거나 같겠죠. 즉 함수값들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를 다 넣은다면 2배가 되기 때문에 함수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이 다 모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치역을 답으로 써야 되니까 얘도 집합이거든요. 집합 기호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어떤 원소들을 모으겠다. 대표 원소를 데려오면 되는데 뭐 상관없긴 하지만 우리가 치역으로는 y를 쓰기 때문에 y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y 값들?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을 다 모아둔 게 바로 이 함수의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치역을 볼 건데, 자, 2번은 fx를 y로 바꿔서 쓰면은 정확히 2차 함수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꼭지점을 바로 알기 좋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꼭지점은 몇 콤마면 1,3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그래프 금방 그릴 수 있죠. 1,3 해가지고 여기가 1,3이고요.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서 아래로 볼록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근데 정의역은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값은 이 부분을 대입하겠다는 거죠. 그럼 대입했을 때 어떤 y값이 나오는지 그 y값들을 다 모아두겠다는 거예요. 다. 이 1부터 포함해서 1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다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들을 모으면 어디가 나온다는 게 그려집니까? 딱 이 3부터 이 위에로 다 모든 함수값이 나오겠다라는 게 그려지네요. 그래서 그래프로도 상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입하셔서 하나하나씩 생각해 봐도 될 거고요. 어쨌든 함수값은 3보다 더 큰 수가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2번 함수에 해당하는 치역은 y값들을 모아둘 건데 3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모인 집합이 바로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정의역이 꽤 간단하게 주어져 있네요. 정의역이 집합 x가 원소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0, 1. 그리고 함수 fx, gx가 이렇게 생겼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서 fx랑 gx, 즉 f와 g의 함수값이 같음을 확인해 보래. 정의역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한 번씩 fx와 gx에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x가 0일 때부터 해볼까요? x가 0일 때 f0을 구해보면 몇입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g에다가 0 대입하면요? 0 대입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은 f0과 g0이 같다는 사실을 바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x가 1일 때도 생각해 볼까요? x가 1일 때 마찬가지로 f1, f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0. g1은요, 1 제곱해봤자 1이고 빼면 0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f1과 g1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원소 다 대입해 봤더니 정확히 f 함수값과 g 함수값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서 f와 g의 함수값이 같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3번에서 연장될 수 있는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어떤 개념이 나오냐? 자, 문제 3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뭘 했냐면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를 두 가지 함수에 대입해 봤을 때 함수값이 일치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부를 거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3번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 두 가지의 함수값이 같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을 때 바로 우리는 이 함수 f와 g를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문제 3번에서 했던 상황과 동일한데요. 정의역과 공역이 일단 같아야 된다는 게 추가가 되고요. 둘 다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같을 때를 우리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나왔을 때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도 판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